안녕하세요. 벌써 2026년이 시작되었는데요. 뒤늦은 2025년 연말 정산 겸 이민 2주년 정산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작년 11월에 해야지 해놓고 미루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민 6개월, 이민 1년 기념해서 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든 거죠. 이번에는 2주년 기념 영상인데 일부러 지난 영상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중에 그냥 비교해 보려고요. 일단 2025년에도 일신상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1월이 되자마자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싱글하우스로 이사를 했고요. 저한테는 그게 계속 이 동네에 살아야겠다는 결정 같은 거였고, 자연스럽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디자이너는 아니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생각보다 적성에 잘 맞아가지고 굉장히 어이없어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미래에 대한 고민이 조금 추가됐고요. 싱글하우스에 살다 보니까 지인들이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2팀, 텍사스에서 1명이 왔었는데 집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재워주는 게 이거 한국에서 생각도 안 해본 일인데 당연히 피곤하고 신경 쓸 일도 많지만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살면서 처음 해본 일은 과일 따기가 되겠습니다. 작년엔 굴 따기를 했었고요. 복숭아를 따러 한번 갔었고요. 사과도 따러 갔었습니다. 사과는 한국에서 온 친구들하고 갔었는데 그 친구들도 엄청 재밌어 했거든요. 살면서 상상도 안 해보고 앞으로도 안 해볼 것 같은 일이라고. 저도 너무 즐거웠고 과일의 퀄리티도 되게 좋아서 앞으로는 꾸준히 가볼까 합니다. 올해는 꼭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제가 어떻게 지냈냐이고, 이제 이민 2년 차를 맞아서 드는 생각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의견도 받아봤는데요. 이거를 봤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려가지고 영상이 늦어져. 일단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거겠죠. 그래서 만족하냐고. 결론부터 말하면 저희는 둘 다 매우 만족한다입니다.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더 잘 맞아요. 일단 남편의 의견을 들어보면 남편은 대부분의 것들에 만족을 한대요. 그중에 제일 좋은 걸 꼽아달라고 했더니 삶에 여유가 생겼다라는 걸 꼽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점은 운전할 때 서로 배려해주고 차에 틴팅이 되어 있지 않으니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와 소통이 가능해서 운전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다라고 합니다. 단점은 전반적인 생활이 좀 단조로워졌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활동이 차로 이동해야 가능하다 보니 마음 먹고 따로 시간을 내야 취미 생활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제 걸어 다니면서 새로 생긴 카페나 음식점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아니면 또 뭐 관심 있는 영화 개봉하면 혼자서 영화관 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여가 생활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가능한 집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좀 삶이 변했고요. 예를 들면 커피 머신 구입해서 집에서 커피 마시고, 디저트도 유튜브 보고 집에서 만들어 먹고, 또 OTT에 컨텐츠 올라온 거 되게 자주 찾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 문화에서 자란 여러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해요. 특히 회사에서 뭐 주말 계획이나 음식 얘기 외에는 이제 아예 문제가 될 만한 주제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각자 관심사가 다르니까 스포츠나 뭐 요즘 인기 있는 영화, 드라마 이런 것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 좀 그런 얘기도 잘 안 하게 되고, 한국에서는 뭐 점심시간에 동료들하고 주식 얘기, 뭐 예능 얘기, 뭐 국가대표 경기 얘기 이런 게 많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밥도 따로 먹고 이러니까 그럴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의 경우는 저는 좀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제가 오던 2023년 즈음에는 뭐 인기 있는 거 하기, 남들 하는 거 하기, 우르르 몰려가서 하기 이런 거에 좀 지쳐가고 있던 타이밍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남들 다 하는 거에서 멀어지면서 확실히 조금 편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장점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전 또 워낙 그런 사람이었어서 또 남들 하는 거 나도 해야 된다 이런 게 강박까지도 아니고 의무감도 아니고 뭐 휩쓸림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덜 하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다 느낀 건데, 예를 들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거 하면 좀 주책 소리 듣지 않나? 같은 거에서 여기는 그냥 자유로워지는 거죠. 단점으로 본다면 역시 뭐 남편이 말한 대로 삶이 조금 단조로운 건 있습니다. 뭐 남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모든 걸 집에서 해결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뭐 다행인 거는 저는 좀 만드는 거, 스스로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여기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이민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는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또 나에 대해 좀 집중한다는 거를 이민자의 특성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 얘기 왠지 지난번에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끊임없이 고민하고 증명을 하려고 하게 돼요. 이제 내 선택으로 여기 와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해보고 거긴 어떻고 여긴 어떻고 하는 것들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 해보던 미래 고민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저는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을 여기서 살면서 한국과 미국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제 인구 밀도의 차이에서 오는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우리가 뭐 저나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유롭다고 말하는 부분, 삶의 속도가 다르다는 거, 장점이건 단점이건 되게 거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작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결국 이제 물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부대끼며 사는 거잖아요. 이게 빠른 속도나 편리함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어떤 쪽에서는 밀도가 너무 높으니까 타인의 삶을 너무 잘 볼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삶의 방식에도 좀 차이를 주는 것 같고요. 뭐 예를 하나 들면 저나 남편이나 그 가장 여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운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운전할 때 서로 배려를 잘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뭐 국민성, 시민의식 이런 거에서 오는 거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 그래도 되는 사회인 거예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내가 얘를 끼워줬다가는 신호 걸리고 그러다가 내가 늦고 근데 여기서 이제 땅이 넓고 사람이 적으니까 내가 뭐 얘를 끼워준다 해도 나의 막 도착 시간에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짧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본 쓰다 보니까 되게 길어지더라고요. 저도 약간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 게 아닌지. 그래서 많은 부분을 쳐내고 가장 이제 크게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다음 정산 영상에서도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이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이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뭐 이런 걸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디나 일장일단이 있다는 게 저의 되게 기본적인 마인드고 그냥 다름이 있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런 거를 발견하는 재미가 저한테는 있는 것 뿐입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